오늘의 주제는 애플과 카카오가 아이클라우드 상표권을 가지고 분쟁을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이클라우드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2020년에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는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상표 출원도 합니다. 그런데 특허청이 카카오의 상표 신청을 거절하고 보통 이렇게 상표 신청을 해보고 거절되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상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는 이 아이클라우드 상표가 꼭 가지고 싶었나 봐요. 카카오는 4년이라는 기나긴 대법원은 상표 등록을 거절한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왜 상표권을 받을 수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이클라우드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는데요. 사실 애플이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 알파벳 I만 단순히 붙인 것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단어만 붙인 상표는 상표 등록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G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9 같이 간단한 숫자나 단어를 붙인 상표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애플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2차적인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가해줍니다. 카카오는 인공지능 시장에 진입하면서 IoT 제품들을 여러 출시했는데요. 카카오는 인공지능 제품군의 상표로 카카오 아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빠질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자사의 클라우드 브랜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카카오가 소송에서 주장했던 논리인데 물론 소송에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의 이런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는 상표를 2020년 6월 25일에 상표 신청합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카카오가 신청한 상표가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 결정을 해요. 그 이유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였어요.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리면 더 상급 기관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해요. 1차적으로 특허 심판원에서 심사관의 결정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특허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특허 법원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표 출원인은 총 3번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카카오는 특허 심판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카카오 아이라는 브랜드의 시리즈 브랜드고 이 상표를 봤을 때 카카오라는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애플은 카카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보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혼동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특허 심판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반드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고만 불리지 않고 아이클라우드라고도 불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가 아이클라우드라고만 불릴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상표 등록을 거절했던 심사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판결문에는 양측 주장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특허 심판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만 주장한 것 같아요. 특허법원도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가 카카오만으로 불릴 수도 있지만 아이클라우드라고 불릴 수도 있고 아이클라우드라고 불릴 때는 호칭이 똑같기 때문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보통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은 소송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허 법원에서 재판하시는 판사님들이 다 경력이 오래되셔서 오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또 특히 대법원에서는 심리 부속행위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어떤 사유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는 건지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사유가 어떤 중대한 법률 위반 같은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다시 판단을 해달라 그런 취지라면 판결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주지 않고 그냥 기각을 해버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심리 부속행위라는 이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거의 99%의 상고가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기각이 됩니다. 카카오가 제기한 상고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엔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심사관이 상표를 거절했던 이 처분은 확정이 됩니다. 카카오가 그간의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중에서 카카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는 상표가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두 개의 상표가 있다고 할 때 상표가 비슷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념적, 추상적으로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떤 두 상표가 같은 상품에 사용된다고 할 때 추상적으로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표가 실제로 어떤 출처에 혼동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티 싸게와 이 단티는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자생초와 이 자생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들은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베리 엔젤 같은 경우에도 엔젤과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고봉 김밥인과 고봉 사이에는 고봉분이 일치하는데 이것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소노마와 그 윌리엄스라는 상표는 이제 윌리엄스라는 부분이 일치하는데 이 상표도 추상적으로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볼 때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와 아이클라우드가 비슷하지 않다고 하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거의 99%는 추상적인 유사성을 보지만 예외적으로 추상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거래의 사정들을 볼 때 수요자층이 너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거래의 성격상 어떤 혼동의 가능성을 명백히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동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상표와 동부주택 브리앙트 사이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했던 사건인데요. 동부와 동부주택 브리앙트는 동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이 상표들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이 아파트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아파트가 비교적 고가의 물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동부는 이 피고의 상호였는데요. 실제 아파트 거래의 실정상 이렇게 상호에다가 어떤 아파트의 브랜드를 결합해서 쓰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어떤 거래의 사정들이 고려가 돼서 결국에는 이 동부와 동부주택 브리앙트는 이 동부 부분으로 인해서 추상적인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상표는 비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리치랑 니나 리치랑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가 또 쟁점이 됐었는데 로베르토 리치에도 리치라는 부분이 있고 이 니나 리치에도 리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 리치라는 부분만으로 호칭된다고 볼 때는 추상적인 어떤 혼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거래상 로베르토 리치도 일체로만 사용되고 있고 니나 리치도 이렇게 일체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리치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출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출원을 했을 때 애플의 아이클라우드가 비교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출원을 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표를 출원할 때 카카오 아이 부분이 좀 더 부각되도록 상표를 선정했다면 소송에서 좀 대응하기가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줄곧 일반적 출처 혼동만 가지고 대응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 출처 혼동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비교 대상이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둘 사이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증거를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카카오 클라우드로 상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